자, 710번부터 한번 보자. 710번에 여기 인수를 모두 골라라. 자, 인수분해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공통인수로 묶는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공통인수가 x가 있네, x. 이제 x로 한번 묶어보자. 묶어보면 여기 x 제곱 묶이고 여기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 제곱 묶이겠네. 그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돼. 그럼 얘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죠? 이렇게 마이너스 yx처럼 봐서 x에 관한 2차 식처럼 보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1로 쪼개고 이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여기 6이죠. 6을 이제 쪼개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잘 쪼개주면 돼. 자, 그럼 일단 2, 3 쪼개면 3, 2에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겠지. 이제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한쪽에 붙여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y가 나야 되니까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고선 x, x, y, y만 붙이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따라서 그 앞에 x에다가 이거는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요거 인수를 모두 골라라. 1번 되고 2번 안 되겠죠. x 플러스 2y니까 x 요것도 안 되겠네. 그래. x 플러스 y 요것도 안 되고 x랑 x 마이너스 3y 요건 되겠지. 1번 5번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8번 요걸 싹 보면 두 항짜리잖아. 두 항짜리인데 얘도 어쨌든 이제 짝수제곱이죠. 짝수제곱. 그 짝수제곱 빼기 뭔가에 또 이제 제곱꼴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합차식을 떠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a 4제곱을 이 제곱의 제곱으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16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야? 4의 통째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합차를 이용해서 a 빼기 b로 보는 거야. a 제곱 빼기 b 제곱. 자,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도 인수분해가 더 되죠. 공통인수 a로 묶으시면 a 플러스 4 이렇게 묶이고 얘는 a에 a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이게 돼. 그럼 얘 인수분해 한 꼴은 4번이 되겠지. 4번. 그죠? 그다음에 713번. 자, 이 x계수가 1인 불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뭐 여기 말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인수분해 이제 기본. 딱 끊어보니까 이게 뭐가 보여? 이제 x 플러스 7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거 보이죠? 저번 시간에 x 플러스 7. 자, 이 공통이 들어있는 거는 우리 치환하기로 했어요. 치환. 치환해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 이렇게 되면서 자, 요거 인수분해 좀 하자. 누구로 되겠니? 30, 20, 30을 쪼개보자. 6, 5로 되겠네, 6, 5. 그죠? 6, 5 하고 1, 1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플러스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나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인 게 마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 치환한 다음에는 항상 마지막에 뭐 했어요? 다시 돌려놓으면 환원했죠, 환원. 그럼 x 자리에 x 플러스를 이제 다시 집어넣자. x 플러스 7 마이너스 6에다가 x 플러스 7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까? 여기는 식은 정리를 하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요게 두 1차식이겠지. 1차식의 합은 그러니까 2x 플러스 3 내려갈 수 있겠죠. 자, 다음에 716번 봅시다.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공통 부분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을 한다는 거지. 치환을. 치환해서 한번 써볼게.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9 어머? 근데 얘는 4x 플러스가 공통이 아니네. 다시 꼴을 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네요. 자, 그러면 4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여기 통째의 제곱으로 항상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3배의 x 플러스 4y의 통째 제곱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봐야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b 3x 플러스 12y 더해주고요. 3x 플러스 12y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럼 요거 정리 좀 해 보자. 7x 플러스 13y가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x 마이너스 11y 되겠네. 그랬을 때 a 값이 1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1이겠다라는 거야. 되지. 그다음 118번 봅시다. 이 인수분해 하며 역시 자, 뭐 공통인수 뭐 묶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4항짜리 뭐 5항짜리 이런 걸 이제 볼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일단 x끼리 이렇게 묶는다고 해봐. 그러면 x-2 묶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y-y로 묶어봐. y 묶이고 여기 마이너스 2 묶이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공통인수가 더 이상 안 생겨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4항짜리는 두 개 두 개를 잘 쪼개주시면 돼. 두 개 두 개를 잘 쪼개는데 뭐 방법은 많겠죠. 1, 2, 3, 4 묶든지 1, 3, 2, 4 묶든지 뭐 1, 4, 2, 3 묶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 4, 2, 3은 뭐 공통이 뭐 이렇게 묶이지가 않죠. 1, 4는 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1, 3은 방금 했는데 안 됐고 그럼 1, 2, 3, 4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1, 2는 합차죠, 합차. x-y에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될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은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봐.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되시면서 이게 공통인수가 생긴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봅시다. x 마이너스 y로 묶으면 요거는 x 플러스 y 묶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묶인다는 거야. 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날 수 있다는 거지. 되겠니? 그 다음에 723번 봅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어, 내함짜리인데 이렇게 잘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 쪼갤 수도 있지만 세 개 하나 쪼갤 수도 있어. 세 개 하나. 세 개 하나 이제 어떻게 쪼갤 거야? 자, 보면 어, 요 6xy가 이제 포인트거든. 6xy를 어떻게 힌트를 얻었냐면 자, x랑 y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완전 제곱이 되면 2xy 하면서 xy 항이 나오지. 그치? 그럼 저 6xy라는 항은 완전 제곱에서 튀어나올 거다라는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럼 6xy가 나오려면 2배에서 6xy잖아. 그지? 그럼 이제 3xy의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어머, 그러고 이제 보니까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3x의 제곱이고, 요건 이제 y의 제곱이죠. y의 제곱. 따라서 요거를 3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요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때? 9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y제곱 딱 나오죠.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z제곱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겠니? 그럼 합작꼴이 되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인수를 모두 골라라. 어딨니?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요거 있고요. 요것도 있죠. 3, 4번이 되겠다. 괜찮겠지? 그래서 4항짜리는 이제 보통 두 개 아니면 세 개 하나로 이제 잘 쪼개지라는 얘기야. 괜찮겠죠? 그거 이제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 728번 봅시다.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라. 숫자 계산이지? 우리 숫자 계산 앞에서 해봤거든? 적당한 수로 이제 잘 기준을 잡고 요걸 나머지를 잘 표현하시면 돼. 근데 앞에서 풀 때는 선생님이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뭐 치환을 굳이 안 했는데 원래는 얘 그 기준이 되는 숫자를 치환을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누구 치환은 좀 좋을까? 23 위에는 23 치환하면 되죠. 23. 여러분 이제 치환 뭐 둘 다 이게 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이제 꼴을 한번 살펴봐. 자, 이거 분배 좀 해볼게. 23 제곱되고요. 자, 요거 곱하면 2배에 23 곱하기 17 되고 요거 17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분모는 27 제곱 마이너스 23 제곱이야. 자, 그러면 분모는 일단 무슨 식이니? 그치? 합차식이죠, 합차식. 자, 그래서 27 플러스 23에 27 마이너스 23으로 일단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무슨 식이야? 이게 지금 a제곱 b제곱에 2ab 딱 완전 제곱식 꼴이지? 그지? 그래서 23 플러스 17에 완전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겠죠? 자,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원상으로 일단 냅둔 다음에 혹시라도
약분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원형으로 일단 납둬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 그럼 요거 이렇게 미안해요. 이게 약분이 안 되네. 약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27인 줄 알았어요. 어. 자, 그럼 이제 계산 좀 해 보자. 요거 이제 50 이고요. 곱하기 4 에다가 요거는 40의 제곱이니까 1600이죠. 여기에 약분 좀 하면 되겠지. 요거 요렇게 약분하면 4 100이 될 거고, 요렇게 약분하면 답이 8이 되겠다는 거죠. 이제겠죠. 자, 그다음에 31번 봅시다. 자, xy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래. 우리 요 앞에서도 똑같이 해 봤거든. 이거를 어떻게 하랬어? 먼저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기로 했지. 그지? 식 정리를 먼저 해 보자. 자, 그러면 뭐 여기는 뭐 얘 그냥 냅둬야 되고, 분자를 좀 이제 뭐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자, 그러면 2를 2, 1로 쪼개시고요. 5를 5, 1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11 하면 딱 9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한쪽에 붙여줘야 돼. 근데 플러스 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딱 플러스 9가 되겠지. 10 빼기 1에서 그 다음에 x 붙여주고 y만 붙여주시면 완성이 된다. 자, 그럼 분자에 있는 식은 2x-y에 x 플러스 5y 이렇게 인수분 해도 되고요. 분 모든 2x-y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식은 x 플러스 y만 이제 계산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야. x에다 2분의 5 넣고 y에다 10분의 7 넣어보자. x에 2분의 5 넣으시고 그 다음에 y에다 10분의 7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2분의 7 돼서 2분의 12, 즉 6이 되겠죠. 다음 34번 봅시다. 자, 요건 이제 교과서에 들어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좀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야. 보시면 다음은 이제 모든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합은 거야. 이게 문제 뜻이 뭐냐면, 얘네 지금 넓이들이 x제곱 얘는 x 곱하기 1이니까 x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 합친대. 그럼 넓이가 변해 안 해? 넓이 안 변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쭉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드셨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붙여서 만든 넓이는 얘네들 합한 넓이랑 절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얘 넓이는 x제곱이 2개에다가 x자리가 5개죠. 그다음 1자리가 2개겠지. 요 넓이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랑 똑같다라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요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해봤어요. 결국에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야?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가로가 있을 거고 세로가 있을 건데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결국엔 인수분해를 해서 가로와 세로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시면 4, 1에서 딱 5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하나는 2x 플러스 1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2일 거야. 뭐가 가로인지 세로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구하라는 거 보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합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누가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이 2개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다는 거지. 되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37번 봅시다. 요거는 뭐 이게 비슷한데 사다리꼴 넓이를 그냥 잘 적용을 하시면 돼. 사다리꼴 넓이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25a 제곱 마이너스 16이래. 자,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는 높이죠, 높이. 높이를 한번 네모라고 해볼게.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면 5a 마이너스 4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게 넓이 25a 제곱 마이너스 16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처리할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럼 이제 뭐 요 네모 구하려면 일단은 양변에 2부터 곱하자. 2부터 곱하면 50a 제곱 마이너스 32 되겠죠. 2를 나눠서 구한 거니까 다시 2를 곱하면 요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겠죠? 요 네모 자리만 이제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해요? 이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이거와 요거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건 뭐다? 어떻게 이해를 하기로 했어? 인수 분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죠. 그지?
그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 보자. 인수분해 해 보면 일단 내가 뭐 공통인수로 이제 묶일 거 아니에요. 누가 묶여요? 2로 묶일 수 있죠. 2. 2로 묶으면 25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돼. 그럼 얘는 뭐야? 합차죠, 합차. 5a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겠지. 자, 그럼 이제 5a 플러스 4, 5a 마이너스 4 이렇게 합차꼴 인수분해가 처리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변은 이미 5a 마이너스 4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저 네모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네모 자리가 의미하는 게 요 부분이 되겠죠. 그지? 그 높이 부분은 10a 플러스 8이 답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800 쭉 넘어가서 824번 봅시다. 자, 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뭐 그냥 2차식은 0꼴로 되어 있는 게 그냥 2차 방정식이야. 그지? 근데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좌변으로 싹 다 이제 정리 후에 2차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 후에 2차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등호가 없죠. 는 0이 없기 때문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식은 맞는데 방정식은 아니다. 그 기억번 틀렸고요. 자, 얘는 자, 항상 정리를 해봐야 돼. 자, 좌변으로 정리를 한다면 2차만 잘 보면 돼. 2차만 살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x제곱 한 번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2차식는 0꼴이니까 2차 방식이 맞다라는 거지. 자, 일단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해보자. 이제부터는 2차만 정리해볼게. 어쨌든 1차는 상관이 없어요. 2차만 살아있으면 돼. 이거 넘기면 2x제곱으로 2차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얘로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자, 얘는 어때요? 요거 2x제곱이고 여기 지금 2x제곱 있죠? 넘기면 지워지지. 그렇지? 2차가 날아가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얘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2차가 있긴 하지만 분모의 미지수가 있죠. 이런 거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다는 거죠. 다음 826번. 자, 이제 방금 한 거를 조금 이제 응용을 한 거야.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A 조건. 그럼 뭐겠어요? 싹 다 정리 후에 2차가 살아있으면 돼. 그지? 정리 좀 해볼게. 좌변 정리 좀 해보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인데 사실 요 뒤에 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왜? 2차만 보면 돼요. 2차만. 마이너스 x는 2x 제곱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얘네는 신경 쓰지 말자. 넘겨보면 어쨌든 2차 항의 개수가 a제곱 빼기 2의 x제곱에 뒤에 어쩌고저쩌고는 0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우린 2차만 보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때겠어요? 2차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2차 항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되겠어? 그렇지.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면. 그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0이 되면 날아가 버려도 2차 방식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은 a제곱이 2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지. 그럼 835번 봅시다. 2차 방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 주어져 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근이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대입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근이라는 거는 대입해서 확립하는 걸 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 일단 0이 될 거고 그러면 4a 값이 8이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a 값을 구했어요. 그다음에 요거의 한 근이 또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3 대입해봐.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a인데 a값 2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대시면서 는 빵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지? 그럼 이제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3b 값이 이항을 해보면 3b 값이 21이겠죠. 따라서 b 값은 7이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겠지? 자, 그다음 839번. 자, 요거의 한 근을 알파란데 알파. 자, 역시 근이니까. 자, 요 문제는 좀 중요해.
근이니까 일단 대입을 할 거야.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는 누구 이항해 버리면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은 이제 맞고요. 자, 여기 2번 한번 봅시다. 예를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요거랑 사촌인 거 되겠네? 그치? 이유 사촌이지. 비슷하단 말이야. 부호만 뿔마가 바뀌는 거예요, 뿔마. 그치? 저걸 이제 만들어 볼게. 그럼 요거 이제 이항을 해봐. 마이너스 2가 좌변에 나올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남겠죠. 아, 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요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2죠. 5 빼기 2에서 3 맞다라는 거지. 괜찮겠죠? 3번 봅시다. 자, 이제 3번을 보면 이것도 사촌이야, 이것도.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게 3으로 묶어버리면 공통의 주자니 3으로 묶어버리면 딱 음이 나와요. 괜찮겠죠? 근데 이거 얼마로 우리가 구해놨었어? 2로 구해놨었죠? 2. 요게 2야, 2. 3 곱하기 2, 6이죠, 6. 6에다가 10 더하니까 16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2분의 1로 묶어보자. 2분의 1로. 그러면 알파 제곱 되잖니? 알파 제곱. 자, 우리 묶는 거 연습 좀 했어. 얘로 묶는다라는 건 얘로 나누는 요 묶는 대상을 얘로 나누는 거랑 똑같았죠?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2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얘 나누기 2분의 1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다 묶는 걸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 배? 마이너스 4알파가 이렇게 묶인다라는 거야. 어머머, 근데 뭐야? 요 값 2로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2에서 1이 나온다는 거지. 4번은 맞고요. 자, 근데 이제 5번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잘 보시면 알파가 있고 알파 분의 1이 있어요. 알파 분의 1.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잘 얻으셔야 돼. 자, 어떻게 다루냐면 여기 주어진 이 식 있죠? 만족하는 식을 양변을 알파로 한번 나눠볼게. 양변을 알파로 나눠보면 요거는 이제 알파가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거는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알파 분의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얘가 보이는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다. 되겠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2는 얘 이항하면 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인정이지? 자, 요거 알파 분의 1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양변을 알파로 나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846번. 자, 2차 방식을 풀면 이렇게 됐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2차 방정식 풀이는 일단은 당연히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제곱권 풀이가 있는데 제곱권 풀이는 뭐라고? 하라고 할 때만 하시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이 있었죠. 근해 공식은 모든 2차 방식을 다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으로 볼 수 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이제 근해 공식으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를 이제 풀려면 일단 좌변으로 전부 정리를 하셔야 돼요. 3x 제곱에 자 넘기면 마이너스 2x에 넘기시면 마이너스 8 되겠죠. 자, 요게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체크 좀 해보자. 얘는 뭐 3일로 쪼갤 수 있고 8을 이제 잘 쪼개서 2라는 숫자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얘를 2, 4 이렇게 쪼개면 6, 4에서 딱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2가 딱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3x 플러스 4 그리고 x 빼기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괜찮겠니?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인수분해를 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두 개 A랑 B를 곱해서 0이 된대. 그럼 여기 이제 만족을 하는 건 무슨 조건이냐면 곱해서 0이 되려면 A가 0 이거나 B가 0이면 딱 요걸 만족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0 꼴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요게 두 개 곱해서 0이려면 3x 플러스 4가 0 이거나 또는 x-2가 0이거나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값을 구해보면 1차 방정식 푸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x는 2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일단 먼저 해 본다는 거야. 여기 답이 있겠죠? 뭐니? 아 3 번이 되겠네. 그지? 다음 859 번. 여기를 넘긴 거는 이제 다 똑같이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 보시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859번 봅시다. 요거에 공통의 근이 아닌 다른 한 근을 각각 Pq라 돼. 어쨌든 그 공통근을 찾으려면 각각 이제 근을 구해 봐야겠네. 그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식은 1, 1, 4, 5 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딱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해는 x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5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괜찮겠지? 자, 그다음에 얘도 인수분해 좀 해보자. 2, 1에 5, 1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딱 마이너스 9가 나겠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보시면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x가 5거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공통근이 뭐예요? 5라는 근이 두 개를 둘 다 만족하는 공통의 근이네. 그 여기서 문제가 뭐니? 공통의 근이 아닌 다른 한 근을 각각 Pq로 한대. 그럼 요 값이 P일 거고 요 값이 Q겠네요. 그럴 때 P 곱하기 Q 구하라. 곱하면 답이 2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866번. 2차 방정식 요 식이 중근을 갖도록 해요. 중근을 갖도록. 자, 요건 굉장히 이제 중요해. 자,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라는 거랑 그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는 얘기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니?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 꼴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괜찮겠죠? 플러스해서 그걸 또 이제 똑같은 말이 뭐냐?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라고 놨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의 c 값이 0이 된다는 말이랑 또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일단 필기 좀 하시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요게 쭉 정리를 한번 해라 봅시다. 우리가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건 체크를 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최고차 개수로 묶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된다. 그 상수항 찾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였고 x제곱 계수랑 상수항 계수가 나왔을 때 가운데 일치한 계수 구하는 거는 여기가 누구의 제곱인지 보고 여기 누구 제곱인지 본 다음에 곱한 거에 2배가 가운데 항이 되면 된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모두 고르래.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2로 한번 나눠야죠. 묶어야죠. 묶으면 묶는다는 건 나누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묶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절반이 누구니? 절반은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 쓰시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없던 걸 더해줬으니까 다시 빼셔야겠죠? 하고 바깥에 원래 있던 플러스 2는 써줘야겠지. 되겠니? 아니지. 이게 지금 요거는 그 완전 제곱식 무조건 된다는 거니까 다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의 절반, 절반인 4분의 a의 통째 제곱이 바로 요 상수항이 되어버리면 완전 제곱식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4분의 a 제곱은 16분의 a 제곱이고 그 값이 1이 되려면 a 제곱 값은 16이다.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있지.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왜 그런가 한번 해볼게. 적용을 일단 해볼게요. 자, 요 자리가 이제 a, b, c예요. 자, 그럼 b제곱이 a제곱이야. 마이너스 4a, c 값이 일단 얼마니? a제곱 마이너스 16이죠. 요 값이 그냥 0이 되면 된다. 그럼 이제 상황이 완전히 똑같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야.
되겠죠. 그다음에 870번. 자, 이제 여기 라인이 제곱근 풀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 제곱근 풀이는 문제에서 하라고 할 때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이미 완전 제곱식 꼴로 인수분해가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곱근 풀이로 하라는 거야. 굳이 쭉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든 그 내용을 이제 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걸로 푼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x 플러스 2의 제곱 앞에 3이 붙어 있죠. 3을 일단 저 붙어 있는 걸로 양변을 나누는 게 첫 번째 스텝이야. 왜 그러냐면 원래 요꼴 딱 이렇게 깔끔하게 무언가의 제곱은 꼴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은 k꼴을 만들어내면 얘 근을 찾는 건 굉장히 쉽거든. x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3부터 지워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스텝이고, 그게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 양변에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x 플러스 2는 뿔마 루트 3이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를 구하는 거니까 요 2를 이항을 하시면 내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 그치? A 값이 마이너스 2고 B 값이 3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요게 제곱근 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꼴로 풀어라 하면 제곱근 풀이를 하시면 돼. 되겠지? 자, 그다음에 74번 봅시다. 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풀어라. 이게 제곱근 풀이라는 거야. 그지? 제곱근 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양변을 A로 나누래요. 쌤이 원래는 묶어서 하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이차함수 우리 지금 배웠잖니? 이차함수까지 처리를 하려면 나누시면 안 되고 묶어서 처리를 해요. 묶어서. 그지? 근데 방정식 단원에서는 어차피 양변을 개수로 나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누는 건데 기본적으로 묶어서 하는 연습을 좀 잘 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거긴 해요. 자, 양변을 A로 나누면 일단 2로 나눠야겠죠. 2로 최고차 한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된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게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 꼴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식대로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저 플러스 2를 이항을 하래. 이렇게 이항을 하라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이제 더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식이냐,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우리 원래 했던 거랑 똑같아. 왜 절반 제곱을, 절반이 마이너스 2죠. 그 제곱을 더하는 거야. 하면은 좌변에 4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4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 과정이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었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에 여기다 절반 제곱을 더했다가 이제 빼라 그랬죠. 원래 있던 플러스 2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과정은 요것만 냅두고 얘를 이제 여기로 이항한 거랑 똑같아요. 그게 그건데 선생님이 왜 이거를 이제 알려줬냐? 2차 함수에서는 자, 잘 생각해 봐. 2차 함수에서는 요거를 이제 넘기는 행위를 못 해요. 이게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거를 이항을 하는 행위를 요거 이항하는 행위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관되게 그냥 적용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관되게 알려준 거예요. 2차 함수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해가 잘 돼 있으면 그냥 요거 하는 거는 한 번만 잘 받으면 그냥 할 수 있어. 이제 그냥 뭐 이항하고 여기다 절반 제곱 더하고 좌변에서 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준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C 값이 B 값이 마이너스 2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2였죠. 그다음에 C 값은 4가 되겠지. 괜찮겠지? 그다음에 요 원래 거랑 똑같아. 이게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될 거고 여기는 2가 됐대. 그래서 D 값은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니?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를 구해 보면 뿔마 루트 2가 되면서 x 값은 이항하면 2 뿔마 루트 2. 이 값이 이제 2가 되게 돼. 되겠니? 괜찮겠죠? 그대로 이제 골라 주시면 되는 거야. 네, 880번. 자, 요 문제 이제 중요해요. 요 문제 중요하고요. 자, 잘 봅시다. 자, 여기서 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c를 왜 중근 가질 때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k 값이 5일 때 두 근이 모두 자연수냐?
이거를 이제 5, 7, 9 이렇게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 우리가 제곱건풀이력을 한번 접근을 해 볼게. 제곱건풀이 어떻게 하니? 여기다가 절반 제곱 더했다 빼죠. 지금 이제 한번 봤으니까 앞에서 본 대로 한번 연습 좀 해 볼게. 일단 최고차 개수로 나눴고 지금 1 이니까 뭐 나눌 필요는 없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이항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양변에다가 요거의 절반 제곱을 각각 더해 줘 볼게. 그러면 요 놈이 x-3의 완전 제곱되고 요게 k 플러스 9가 되겠네. 자 우리 참작 좀 해 보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 봐. 자 만약에 x 제곱값이 4요. 그거랑 x 제곱값이 0이랑 x 제곱값이 마이너스 3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세 가지 케이스를 잘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양수로 있을 때는 이 x 값을 구할 수 있죠. 뿔마 2겠죠. 뿔마 2. 오른쪽이 양수일 때는 무조건 루트를 씌워서 뿔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이 몇 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두 개가. 대인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요거 만족하는 근은 x는 0 하나죠. 아 요게 중근 한 개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겠니? 자 요때는 어때? 여기가 음수니까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는 없죠. 없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의미해서는 해가 0개죠, 0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지? 요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k 값이 5예요. k 값이 5면 이게 무슨 수겠니? 양수지, 양수. 양수니까 양변 루트를 둘 다 씌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x-3의 제곱은 14니까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고 x는 3뿔마 루트 14에서 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근 두 개가. 그치? 근데 두 근이 모두 자연수란 얘기는 아니죠. 두 근이 존재하긴 하지만 자연수는 아니라는 거지. 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 값이 7이야. 두 근 모두 유기순이야. k 값이 7이면 일단은 얘가 양수기 때문에 두 근을 갖긴 하겠네. 이제 x-3의 제곱은 16이니까 자,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4고요. 자, x-3이 그래서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 자, 이때는 x값이 7이고 이때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이 모두 유리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두 근을 갖는 건 확실한데 근이 심지어 유리수까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k값이 9일 때 중불관이해. 뭐야? k값이 9면은 얘 양수죠, 양수. 양수면은 두 근을 갖는 거지. 두 근을 갖는 거야. 그럼 중근 가지려면 k값이 얼마야 될까? 여기가 빵이어야 되니까 k값이 마이너스 9여야 된다. 되겠니? k값이 마이너스 9일 때 중근을 갖는 거야. 또 k값이 마이너스 9일 때 중근은 누구로 가질까? 는 0인 거니까 x값 3을 중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되겠지. 그럼 이제 근을 안 갖는 경우는 언제일까? k 플러스 9가 음수일 때 근을 안 갖겠지. 예를 들면 k값이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이면 여기가 음수가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쭉 이제 일반화를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양변 a로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제곱근풀이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요거는 이항을 했고요. 그지? 그다음에 또 양변에 절반 제곱을 한번 더 해볼게. 여기다가 이거의 절반이 얼마니? 절반은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2a분의 b가 절반이 되겠지. 그거에 제곱을 더하시면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도 이렇게 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지는 식이 요놈이 x. 이게 지금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을 갖다가 더한 거니까 요 식이 그냥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절반 제곱을 한 거니까. 우변은 어떻게 되냐? 이제 통분 좀 해볼게. 4a 제곱으로 선생님이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입장에선 4a가 곱해졌죠. 그지? 분모에 4a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4a를 곱하면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냥 b제곱이겠죠. 괜찮겠니? 자, 그러면 재민이 조금 더 끌고 갈게. 자, 이제 제곱근 풀이는 완성이 됐고,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변 루트를 씌운 거야.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지금 일단 이놈이 튀어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요거 이항을 했죠. 이항을 해서 해를 구하는 거였지? 얼마? 자, 보시면 4a 제곱은 루트 씌우면 2a로 튀어나오겠죠. 2a로 2a 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자,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2a로 쭉 품을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b 올라가고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괜찮겠니? 자,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근 x를 구하는 근의 공식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그겠지? 이게 그래서 근의 공식.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요걸 반드시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아까 얘기를 했던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죠. 자, 그게 이제 왜 근의 개수를 판별을 하느냐 설명해 볼게. 사실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됐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 얘가 양수면 근을 두 개 갖는다 했잖아. 그럼 양수면 얘는 일단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럼 얘가 양수려면 분자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근이 두 개라는 거야. 되겠니? 그럼 얘가 0이면 중근이 없죠. 그럼 얘가 0이면 중근 갖는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다음에 얘가 음수면 근이 없는 거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근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죠. 요게 양수야, 양수. 플러스로 살아있어. 그럼 루트가 살아있으니까 뿔마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근데 얘가 0이면 얘가 날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중근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는 거고요. 얘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근의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 여기서 2차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이 두 개다. 이때는 중근 한 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때는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괜찮겠니? 자, 여기다 플러스해서 조금 하나만 더 가져가자. 이걸 합치면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이 존재한다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존재. 되겠지? 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하지 않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근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합쳐서 0 이상이다라는 조건으로 끌어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완벽히 처리를 한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 885번. 자, 이거 근의 공식 쓰는 거지?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이제 정리 좀 해볼게. 4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8a가 되겠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2분의로 만들어 달래. 2분의로. 아, 2분의로. 그니? 자, 봐봐. 4분의 일단은 얘는 지금 b를 밖으로 꺼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나눠서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분의 여기 잘 보시면 4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지? 4로 묶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죠? 4로 묶으면 이렇게 묶이잖아. 그러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뿔마 4분의 요 루트 안에 있는 4는 2로 튀어나올 수 있죠. 4 빼기 2a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이게 되시겠니?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약분이 돼서
딱 2분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b 값은 -1이고 요 루트 안에는 4 2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요거를 여기 좀 이제 어려운데 요 2분의를 통해서 눈치를 채는 거야. '아 얘를 약분을 시켜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묶어낼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내시면 돼요. 선생님 물론 8도 묶을 수 있지만 8을 인제 밖으로 꺼낼 때 제곱수로 안 나오잖아요. 이제 루트를 완전히 벗겨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곱수로 묶어낸 거예요. 제곱수 4로. 그쵸. 그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 892 번. 자, 이 2차 방정식의 정수인 해는 이렇게 구하래. 어쨌든 요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치환하시면 되겠죠. 치환. 자, 치환 좀 해 보자. x 플러스 4를 라지 x로 치환을 해 볼게. 그 주어진 식은 3 라지 x 제곱에 마이너스 5 라지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야. 그럼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죠. 3, 1, 2, 1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딱 되네. 그러면 3 라지 x 플러스 1에다가 라지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괜찮겠니? 그치? 자, 그다음에 우리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돌려놓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x 자리에 x 플러스 4를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 얘에다가 3배 한 거야. 3배. 3x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1이죠. 그다음 얘는 x 플러스 4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3x 플러스 13 되시고 그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요거 만족하는 해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3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제 정수인에는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 942번 쭉 넘어가죠. 자, 그 근이 다음과 같다. 아까 설명한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시 해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 10 그게 4 빼기 12k죠. 요게 0보다 크면 두 근을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그럼 뭐니? 4가 12k보다 크다. k 값은 양변을 12로 나누면 3분의 1보다 작다가 첫 번째 조건이겠네. 그죠? 그럼 중근을 갖는 경우는 요 값이 0이 될 때지. 0이 될 때, 0이 될 때, 같을 때 k 값이 3분의 1이다가 답이 되겠어요. 중근을 가질 때. 근을 같지 않은 경우는 0보다 작을 때죠. 작을 때, 작을 때. k 값이 3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 된다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다음 45번. 자, 조근이 마이너스 2와 3이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식 이렇게 된다. 자, 요거는 있잖아. 뭐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지만 우리 요거에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x-a, x-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해 어떻게 꺼내기로 했어요? x는 a 또는 b로 꺼낼 수 있었지? 그지? 그래서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을 써주면 돼요. 이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3도 근이잖니? 그럼 3 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되겠죠? 는 0만 쓰시면 되겠지? 최고차항 개수가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앞에다 1만 이제 곱해주시면 돼. 만약에 x제곱 개수가 3이라고 한다면 앞에다 3만 곱하면 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요걸 만족하는 식이 요거고요. 이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되겠지.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b 값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46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개수가 1이고 x는 마이너스 4를 중근으로 간다. 중근으로 간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a고, 그지? x제곱 개수가 a고 p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쓰셔야 되니까. 그러면 x제곱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4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는 0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죠? 자, 여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되겠네. 그래서 a 빼기 b 값이 16이고 a 플러스 b 값이 8이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AB 값은 뭐 연립하시면 되겠네. 두 개 더하면 2A가 24니까 A 값 12고 A 값 12 대입하면 B 값은 -4가 됐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49번. 자, 이제 잘못 보고 푼 유형인데 얘를 푸는데 세인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우리 앞에서도 했잖아.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건 요거 두 개는 잘 봤다는 거야. 그지? x제곱과 상수하나. 잘못 보고 풀어서 1 또는 10을 얻었대. 그러면 어, 근을 요거로 얻은 거니까 2차 방식 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x제곱 개수는 맞았으니까 1은 여전히 맞을 거고. 자, 요 전개 좀 해보면 11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뭐야? 어, 상수항은 잘 본 거니까 10은 맞네요. 10. 그지?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은 맞고요. 10까지는 잘 본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호범위는 상성을 잘못 봤대. 상성을 잘못 봤어? 그럼 x제곱과 1차 함은 잘 본 거네. 이렇게 얻었대요. 자, 그러면 -2랑 9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전개를 좀 해보면 x제곱 -7x 18 되고 여기서 누구 잘 본 거야? 요 1차 함계수는 잘 본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돼 있죠. 자, 그럴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 구하라. A 값이 -7, B 값이 10 되겠네. 그 잘못 본 유형은 그냥 잘 본 것만 잘 골라주시면 되죠. 그 다음 58번. 활용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음.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연속하는 세 홀수래. 세 홀수. 자, 연속하는 만약에 세 자연수다. 그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가운데 걸 x라고 한다면 여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홀수나 짝수끼리 연속하는 세 홀수, 세 짝수 1, 3, 5, 2, 4, 6 다 몇 칸 차이야? 두 칸씩 차이잖아. 두 칸씩 차이. 그래서 연속하는 세 홀수는 x로 쓴다면 가장 작은 걸,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2, 그 다음 건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돼.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수의 제곱이면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7만큼 크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또 2차 방식으로 풀라는 얘기야. 그럼 전개 좀 해볼게. x제곱 8x 플러스 16은 이거 x제곱에다가 2x제곱이죠. 다음에 4x 플러스 4에 7하니까 1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우변으로 이항 좀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1, 1, 1, 5에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5거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x는 우리가 자연수잖니 자연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세 홀수는 이제 x에 5 대입하면 돼. 5, 7, 9가 되겠네. 이 세 홀수의 합은 3개 다 더하시면 되겠죠. 21이 되겠네요. 그 다음 61번. 자, 한이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을 펼친 후 두 면의 쪽수를 곱하였더니 150입니다. 책을 펼쳤을 때 두 면의 쪽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연속한 두 자연수죠. 19쪽, 20쪽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작은 쪽수를 x라고 한다면 큰 쪽수는 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지? 두 개를 이제 곱했더니 156이 됐대. 그럼 이제 전개 좀 해보자. x제곱 플러스 x는 156이니까 이항을 하시면 마이너스 156은 0이 될 거야. 그지? 자, 여기 이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156을 인수분해 좀 해볼게. 2에 이거 78이야. 2에 39에 3에 13하니까 12, 13으로 딱 돼. 12, 13.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딱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3 이렇게 되시면서 x 값이 10이거나 마이너스 13인데 쪽수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12쪽이 되겠네. 그래서 12쪽, 13쪽 되겠죠. 두 쪽 수의 합은 25쪽이 되겠다. 네. 그 다음 64번. 요거는 뭐 그냥 줄글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쭉 던졌을 때 t초의 높이가 뭐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t초 후예요.
자, 이 물체는 쏘아 올린 지 몇 초에 지면에 떨어지냐라는 얘기인데 높이잖아. 이게 높이야, 높이.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의미가 뭐야? 높이가 0이 될 때죠. 높이가 0. 그지? 높이가 0이 될 때니까 내가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요게 t초 후의 높이인데 그 높이가 뭐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어? 는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지? 얘는 근데 일단 양변 뭐 5로 나눌 수 있죠.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보자. 마이너스 5.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2하고 10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딱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10이 0이 되니까 t 값이 마이너스 2거나 10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초가 이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10초가 돼요. 10초 되겠죠. 자, 69번. 둘레 길이가 30cm이고 넓이가 54인 직사각형이 있대. 자, 그럼 이제 요 문제는 봐봐. 가로 길이를 구하라. 구하라는 걸 이제 x라고 놔봐. 놨을 때 이제 가로 길이가 뭐 세로 길이보다 길다 이렇게 되는데 자, 가로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이제 둘레가 30이잖니? 그러면 둘레라는 건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에 2배야, 2배. 그치? 그러면 2로 나누면 15겠죠, 15. 그럼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 더한 게 15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게 15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5-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15-x라고 표현하니까 여기도 15-x가 될 거다. 자, 그럴 때 직사각형 넓이가 지금 54래. 그럼 x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게 54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가로를 미지수라고 놨을 때 둘레의 정보를 통해서 세로를 다시 표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 자, 여기 이제 표 풀어주시면 되는데 전개 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x 이항을 하시면 뭐 마이너스 54 능 0 되고요. 뭐 이게 음수 좀 불편하니까 양변으로 우변으로 좀 이항 좀 해볼게.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6하고 9로 딱 15가 나올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마만 붙이면 마이너스 15가 딱 나오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x 값이 6이거나 9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 x가 6이면 세로 길이가 9가 돼요. 근데 지금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 그래요. 그치? 이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가로가 9, 세로가 6인 경우가 맞겠네. 따라서 가로 길이는 9가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76번 가보자. 자,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색종이를, 네 기퉁이를 정사각형으로 쭉 잘라서 이제 잘라내고 접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쭉 박스를 접었다는 거죠. 그 상자에 이제 부피를 만들었더니 108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 좀 해보자.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한 변 길이를 구하래. 처음 정사각형. 그럼 여기를 이제 x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이제 3이니까 여기는 이제 x 빼기 6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여기 x 빼기 6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x 빼기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지? 여기 길이가. 따라서 내가 구하는 이제 부피는 요게 밑면 넓이잖아. 그지? 이제 밑면 넓이 x-6을 2개 곱하고 이제 높이까지 곱해야 돼. 높이는 요걸 딱 접어버리면 요 길이가 지금 3cm잖니? 접으면 높이가 3이 되겠죠? 곱하기 3한 게 요 부피가 된다는 거야. 그게 108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3으로 한번 나눠보자. 3으로 나눠보면 여기 36이 돼. 얘는 그냥 이제 제곱분풀이 그냥 바로 가시면 되겠네. 그지? 굳이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이. 그 x-6은 뿔마 6이 되시면서 x-6이 6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경우에 이제 x를 구해보면 12가 되고 이 경우는 x가 빵이 되겠죠.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x 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